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혹시 몸에 좋다는 그 영양제들, 비타민, 오메가3, 마그네슘 이런 거 그냥 많으면 좋겠지 하고 막 되는 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어쩌면 매일 챙겨 먹는 그 영양제들이 서로 효과를 좀 방해하거나 흡수를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 이거 한번 제대로 파보려고요. 영양제 조합의 핵심 원리부터 흔히 하는 실수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복병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영양제 드시는 게 밑 빠진 독에 물 묻기가 아니라 진짜 효과적인 건강 투자가 되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죠. 자, 영양제 조합 이야기할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시너지랑 기량작용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같이 먹으면 효과가 확 좋아지는 거, 그런 찰떡궁합 조합부터 알아볼까요? 네, 가장 잘 알려진 예가 칼슘하고 비타민 D죠. 이건 거의 기본 공식처럼 이야기하는데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돕는 일종의 열쇠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마그네슘이 이 비타민 D를 활성화시키는 데 또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뼈 건강에는 더 이상적인 조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냥 칼슘, 비타민 D 이렇게 둘만 생각할 게 아니었군요. 세 개가 한 팀이네요. 그럼 그 철분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한테 비타민C가 좋다는 건 어떤 원리일까요? 이것도 꽤 알려진 조합인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우리 몸이요, 그 식물성 식품에 많은 삼가철 형태보다는 동물성 식품에 주로 있는 이가철 형태를 훨씬 흡수를 잘해요. 삼가철, 이가철. 네. 네, 비타민C가 바로 이 흡수가 좀 까다로운 삼가철을 흡수가 잘 되는 이가철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철분제 효과를 좀 제대로 보려면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나 채소 아니면 비타민C 보충제를 같이 먹는 게 유리하죠. 그 콜라겐 만들 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한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군요. 이 삼가철, 이가철 이야기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럼 반대로요. 아, 이 조합은 진짜 피해야 한다 하는 상극조합.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나왔던 칼슘하고 철분입니다. 아, 네네. 네, 이 둘은 우리 몸속에서 흡수될 때 사용하는 통로가 같아요. 전문적으로는 DMT1이라는 수송체인데 여기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한다. 네, 그래서 같이 먹으면 둘 다 흡수율이 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시간, 가능하다면 4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DMT1. 아, 그 흡수 통로 이름이군요. 신기하네요. 그럼 그 식사하시고 바로 커피나 녹차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습관은 어떤가요? 이것도 영양제 흡수에 좀 영향을 주나요? 네, 맞아요. 그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커피나 녹차에 들어있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탄닌이요? 네, 이 타닌이 철분이나 칼슘 같은 미네랄하고 딱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흡수를 방해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영양제 드시고 바로 차나 커피 드시는 습관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것도 역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간격을 두시는 게 현명합니다. 아, 그리고 고섬유질 보충제 같은 것도 미네랄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으니까 시간차를 두는 게 좋고요. 흡수 경쟁의 방해 성분까지. 아, 생각보다 고려할 게 진짜 많네요. 그럼 이 영양제들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타이밍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타이밍 중요합니다. 일단 지용성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 A, D, E, K나 오메가3 아니면 코엔자임 큐틴 같은 이런 기름에 잘 녹는 성분들은요. 식사 직후, 특히 약간의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하신 후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아, 식사 직후 지방이랑 같이? 네. 반면에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같은 수용성 비타민 있잖아요. 이런 건 몸에 오래 저장되지가 않아요. 비교적 빨리 사용되거나 배출되기 때문에 보통 에너지 대사를 돕도록 아침 식후에 드시는 걸 많이 추천하죠. 아침에요? 네. 근데 만약에 빈속에 드셨는데 속이 좀 쓰리다? 이러시면 그냥 식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요. 저녁 식후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드시는 분들이 많고요. 철분은 아까 말씀드린 칼슘과의 흡수 경쟁, 이걸 피하려면 아침이나 점심 식후가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산균은요? 이건 말이 좀 많던데요. 아, 맞아요.
유산균은 사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그래도 위산 영향을 좀 덜 받는 아침 공복이나 아니면 잠자기 전에 먹는 게 좋다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합니다. 아하. 근데 사실 유산균은요, 언제 먹느냐보다 꾸준히 먹는 습관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아, 꾸준히 먹는 거. 네, 그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이 모든 원칙들이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필요한 조합이 다를 것 같은데요. 아, 네, 정확하십니다. 당연히 다르죠.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가임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경 때문에 철분 손실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분하고 또 그 흡수를 돕는 비타민C 조합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겠죠. 또 갱년기 여성분들은 뼈 건강이 중요해지니까 아까 말씀드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 삼각편대에다가 뭐 이소플라본 같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60대 이상이 되시면 근 감소 예방을 위해서 단백질 보충이나 인지 기능 유지를 돕는 오메가3, 또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이런 것들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핵심은 결국 내 몸 상태와 필요에 딱 맞게 선택하는 거예요. 맞춤 전략이 필수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영양제 먹을 때, 이것만은 진짜 하지 마세요 하는 가장 흔한 실수,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는 생각. 이거 정말 위험해요. 과다 복용. 네, 특히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들은 과다 섭취하면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독성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독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비타민 D를 너무 많이 먹으면 혈중 칼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확 높아지는 고칼슘 혈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뭐 신장 결석이나 혈관 석회화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권장 섭취량, 용량을 지키셔야 합니다. 네, 용량 준수 중요하네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이미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어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이 전문가란 상의 없이 그냥 영양제를 임의로 추가해서 드시는 경우예요. 이것도 위험하겠는데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이나 인 같은 미네랄 섭취에 정말 극도로 주의해야 하고요. 또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약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 섭취가 약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네네. 고혈압약 중 일부는 자몽하고 또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꼭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안전합니다. 와,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보니까 영양제라는 게 그냥 단순히 좋은 거 챙겨 먹는다 이 개념을 넘어서는 거네요. 어떻게 조합하고 또 언제 먹고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건지 이걸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아주 섬세한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서랍이나 식탁 위에 있는 영양제 통들 한번 쭉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에 비춰봤을 때 얘네들 서로 싸우고 있는 조합은 아닌지 아니면 시너지 효과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작은 점검 그리고 실천 하나가 여러분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지금 드시는 그 영양제가 정말 내 식단에서 부족한 부분인지 혹시 식습관 개선으로 먼저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이지 식사를 대체하는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말씀이네요. 보충이지 대체가 아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건강한 선택을 응원하겠습니다.